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사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2020 LH 입사 준비를 위한 꿀팁! 지금부터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부서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인사기획부 서고은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직이라서 토목직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처의 김효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직 이도현입니다. 저는 대전 충남지역본부 아산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지역본부 성남 판교사업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입사원 김태윤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행정직렬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LH의 서류심사 그리고 면접관으로 평가에 참여한 적이 있는 이지현 교수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 대담의 진행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LH 채용부서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소 대리님, 오늘 이 대담을 보고 계신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합격 꿀팁 팍팍 주실 거죠?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우리 공사 인사 담당자가 필기 문항을 출제하거나 면접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공정성 때문에 채용 과정의 의사결정에는 엄정하게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격 비법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 입사하신 신입사원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네요. 이 대담을 시작하면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들을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게 부담스러운데요. 우리 부서에서는 모든 훌륭한 인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께 다가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LH는 훌륭한 인재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회사입니다. 열심히 안내드릴 테니 꼭 지원해주세요. 멋지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컨택트가 일상화된 요즘 온라인,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를 통해 좀 더 다가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LH의 모습은 아주 멋지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취준생 분들에게 실질적인 이야기를 전달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먼저 서류 전형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까요? 자, 입사자 여러분들께서는 서류 전형을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네, 일반적으로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의 직전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고 응시 자격을 맞추고 가점 대상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 두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변동 사항들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작년에는 사무 전문 직렬이나 기술 직렬 지원 시에 기사 자격증이 필수 보유였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기사 시험이 많이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LH에서는 응시자분들의 입장을 배려해서 자격 요건으로는 폐지하고 필기 가점 요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렬별 가점 부여 기사 자격증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맞아요. 올해는 한시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공고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격증은 미리 따놓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직무와 연관된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서류 작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신 거군요. 예를 들자면요. 저는 토목직렬인데 설계사무소에서 인턴을 한다든지 도시재생 관련 설문조사 같은 아르바이트를 했고 도시재생 관련 공모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소서를 쓸 때 두 갈식으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단락마다 키워드를 삽입해서 머릿속에 저장을 해놨어요. 이게 면접 때 물어볼 수도 있는지라. 저도 경험을 작성할 때 건축사 사무소나 공공기관 근무 경험, 또 건축대전이나 도시재생 공모전 수상 이력을 작성했었어요.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수상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경험이 되기 때문에 풍부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참고해서 면접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과장된 표현이나 거짓 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돼요. 면접에서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왔을 때 말문이 막혔던 사례를 본 적이 있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키워드로 잘 정리하면서 정직하게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적으로 이전에 작성했던 내용을 복사하고 붙여넣는 것은 탈락의 지름길이겠죠. 솔직히 채용 공고가 몰리는 시점에서는 여러 회사를 지원하다 보면 복사해서 붙여넣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도 그 회사에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다르기 때문에 A를 물어봤지만 저는 B를 답하거나 C에 대해서 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특히 LH와 같이 서류에서 합격 배수가 정해져 있는 회사에서는 이에 좀 더 유념하시고 좀 더 집중해서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LH 말고는 복붙을 해서 제출하신 모양이죠? 뭐 솔직하게 말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특히 그 채용 시즌에는 많은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뭐 맞춤법을 틀린다든지 아니면 오탈자를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 중에서도 회사명을 오기하는 경우에는 바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왠지 복부 특강 같기도? 그런데 우리 너무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서류 전형 평가를 하다 보면 맞춤법, 오탈자, 회사명 오기하시는 분들 여러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뭐라고 써놨더라? 아마도 제 주변을 보자면 한국주택도시공사, 한국주택토지공사, 도시주택공사 이렇게 표시해 놓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우, 안타까워라.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쉽게 틀리게 되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몰라요. 평가관 입장에서는 몇백 장씩 되는 서류를 계속 읽다 보면 그런 서류가 반가울 때도 있습니다. 금방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역시 엄격하게 판단을 하시나 봅니다. 그래도 실수로 오탈자 때문에 감점받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물론 실수겠지만 이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제출하신 서류는 면접뿐만 아니라 최종 입사 후에도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회사명 오기 같은 경우는 꼭 LH가 아니더라도 채용을 하는 어떤 회사도 가볍게 판단하지는 못할 거예요. 네, 서류를 읽다 보면 이 지원자가 다른 회사에 지원했던 서류를 조금 수정해서 제출했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LH에 기계지기 지원을 했는데 자동차 이야기만 주구장창 쓴 지원자가 있다면 왠지 자동차 회사의 목적으로 서류를 작성했다가 복붙했다는 느낌이 반드시 들죠. 네, 맞는 말씀이에요. 발전소에서의 전기와 주택에서의 전기가 많이 다른 것처럼 우리 LH만의 직무를 이해하고 이에 맞게 본인의 경험을 진솔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필기 전형은 제가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필기 준비를 하면서 연습에서도 실전처럼 공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실전 필기,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핵심은 시간이에요. 원래 NCS가 시간 싸움인 건 다들 아시잖아요. LH는 전공과 NCS를 50분씩 나눠서 보다가 전공과 NCS를 동시에 80분간 보는 것으로 바뀌면서 전공도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전공 30분, NCS 50분 이렇게 나눠서 시험을 보는 것보다 전공을 최대한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공과락 걱정 때문에 전공에서 30분 이상 시간을 쏟다 보니까 NCS에서 뒷부분을 못 푸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틀릴 문제는 다시 풀어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공을 최대한 빨리 풀고 NCS 풀이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합산 점수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무시무시한데요? 저는 마킹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시험지와 OMR 카드를 겹쳐두고 시험지를 풀면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바로바로 마킹을 했어요. 시간 줄이기에 그 방법 정말 좋은데요. 전공 필기 말씀하시니 생각이 났는데요. 기사 기출문제만 자꾸 풀다 보면 이거는 답이 3번이었지? 이런 식으로 답만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관련된 법을 공부한다든지 공무원 기출문제를 확인한다든지 의미를 깊게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전공 문제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험에 많이 노출시켜 긴장감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시험 치러 다녔답니다. LH 말고 여기저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NCS는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서 내가 어떤 파트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풀어보다 보면은 문제만 봐도 이것을 내가 풀 것인지 아니면 풀지 않고 넘길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특히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NCS의 특성상 이처럼 풀 수 있는 문제와 풀지 못하는 문제를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취약해가지고 그에 비해서 자신 있는 수리 능력 쪽을 중점적으로 풀었고 문제 해결은 아예 안 푼다는 생각으로 시험에 임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좀 더 차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알아놓는 것 정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감을 잃지 않고자 매일 일정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매일매일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단순 수리 문제 3쪽, 언어 지문, 문제 해결, 자료 해석 등 15문제씩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네, 맞아요. NCS는 많이 풀어보는 만큼 푸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는 문제집 파본 검사 시간에 한 문제를 더 풀어보려고 애쓰기보다는 1번부터 50번까지 정확하게 스캔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각 영역별로 묶어서 문제지 아랫부분 종이를 살짝 접어놨는데요. 문제 스캔 시에는 어느 영역에서 까다롭게 나왔는지 대충 감을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문제 해결, 추리 이렇게 문제 풀이 순서를 정했고 사실 자료 해석 부분은 너무 약한 부분이라서 버리다시피 문제를 풀었어요. 이처럼 자신마다 강점이 있으니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그걸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스터디를 구해서 함께 공부했는데 정말 좋았어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고민 공유도 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전과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채용 공고에서 나온 시험 시행 방법을 확인하고 LH 시험 스타일대로 전공 30분, NCS 50분으로 시간 재서 풀기를 주 1회 정확히 지켜가며 했습니다. 와, 대단들 하시네요. 역시 합격자들이시라 자신만의 방법들을 한 가지씩은 꼭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핵심은 연습을 통해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네요. 참, 올해는 NCS 문제 중 5% 정도를 갑질이나 성희롱 예방 관련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니 개념과 유형 정도는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지원자 여러분, 필기시험에서도 건투를 빕니다. 이제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인데요. 교수님은 면접관으로 참여하셨을 때 어떤 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주셨나요? 글쎄요, 지금 떠오르는 건 자신만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인지 너무 암기한 듯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습니다. 예, 지금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동감이에요. 실전에서 암기했던 대본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정말 당황스럽고 긴장되는 역효과가 있죠. 네, 그럴 때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서 외우는 건 좋지만 너무 그 답변에 의존해서 하기보다는 면접장에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대기실에서 면접 답변을 외우면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상황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올해 LH의 경우에는 다대1의 심화 면접을 보게 됩니다.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을 한 번에 오랜 시간 동안 진행하기 때문에 거짓된 이야기나 외운 이야기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 외워서 하기보다는 본인의 진솔한 이야기와 직무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 외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방역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올해 청년 인턴과 업무직 채용에서도 온라인 면접이 진행되었는데요. 면접을 시행하기 전에 안내가 되겠지만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점은 채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다양한 면을 고려해야 하는 LH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면접 형태에 상관없이 면접 일반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하나씩 공유해 보도록 하죠. 저는 첫 면접에 앞서서 저도 잘 모르는 저라는 사람의 일대기에 대해서 정리해 본 경험이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1년 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변했는지요. 물론 옛날처럼 지금 면접이 성장 과정이나 가족관계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가 어떤 경험을 해왔으며 어떤 가치관을 변화해 왔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진지하게 가졌던 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면접이든지 시간이 만약에 충분히 있으시면 팀 과제에서 팀장을 하시거나 발표를 맡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면접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교수님이 자신만의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방학 동안 제가 경험하거나 학습한 것들을 키워드로 만들어서 엑셀로 그 키워드당 경험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가진 기억이라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놓는 거랑 그냥 이야기하는 거랑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스터디 진짜 추천드려요. 제 경우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스터디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덧붙이면 이왕이면 면접 스터디는 다른 전공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과 면접 준비를 하면서 같은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의문을 갖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요. 특히 저는 행정직렬이기 때문에 LH를 지원할 당시에 LH의 사업이나 건설업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이나 건축, 토목 등을 전공한 분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맞아요. 면접 스터디를 할 때 다른 직렬을 경험해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심층 면접을 실시하면서 꼬리 질문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꼬리 질문을 예상해보고 또 예상 질문에 답변을 해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채용 설명회를 다니며 많은 팁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하고 있는 셈인데 실질적으로 질문을 물어봐서 좋은 대답을 들었어요. 면접에서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저는 채용 설명회는 다니지 못해서 LH 홈페이지나 관련 기사를 많이 찾아보고 기업의 가치와 제 가치관을 연결지어 보려고 노력했어요. 또 자신의 직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그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제 경험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저도 유튜브 영상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요즘에 워낙 많은 취업 전문가분들께서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너무 다양한 영상을 보기보다는 자신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한 분을 선택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회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학습을 하셔야 돼요. 신문기사나 뉴스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 LH의 주요 전략 사업이나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LH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갖게 되면 면접장에서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관들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눈빛만 봐도 아실 겁니다. 면접을 자주 참여하는 입장에서 눈빛만 가지고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과찬이시고요. 그래도 지원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암기된 답변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금방 보이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조금 어렵거나 모르는 질문이 들어온다고 해서 절대 당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면접관은 아니지만 질문의 정답을 말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피면접자의 입장에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완벽히 답변하고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까다로운 질문이 들어와도 어떻게 대처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나! 정말 왜 합격을 했는지 알겠어요. 면접관인 저보다도 더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대부분의 면접 질문은 정답을 원하고 던지는 건 아닙니다. 면접관은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은 거지 정답, 오답의 유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건 필기 전형에서 확인이 다 되죠. 무조건 정답을 찾기보다는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진솔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취업난에 코로나19에 정말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요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 원 다 합격을 시켜드릴 수도 없고요. 도움이 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 경험을 소개하면 저는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일주일에 하루 노는 날을 정했어요. 직장인들처럼 평일날은 공부하고 주말은 쉬는 시간을 만드는 거죠. 운동하시거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종종 갖는다는 치팅데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운동을 말씀하시니 저는 운동을 정말 꾸준히 한 것 같아요. 체력 관리가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면접장에 가서 다른 지원자들을 만나면 아무리 경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사실은 경쟁일 수밖에 없잖아요. 나보다 잘나 보이는 다른 사람이 너무 신경 쓰여서 무섭고 떨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은 위치에서 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 신경 쓰다가 실수하시지 마시고 자신만의 진솔한 이야기를 잘 들려주세요. 정말 모두들 좋은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듣고 보면 굉장히 특이하거나 아주 획기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진정성 있게 꾸준하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신 분들이 다 입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공사는 국토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주거복지까지 책임지면서 국가와 국민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기회를 가진 회사입니다. 아마 입사하시면 절대 지루하시진 않을 거예요. 늘 새로운 업무와 변화하는 환경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LH에 입사하셔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모두 느끼길 바랄게요. 우리 LH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와주세요. 와주세요.